나랑 수학화를 안 하고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용어들에 대해서 살짝 좀 다르다거나, 그걸 떠나서 일단 너희들의 기억력이 많이 좀 희석이 됐겠죠. 많이들 머릿속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쓱 훑어가자면 있잖아. 일단 수학하에서부터 또는 더 먼저 배웠던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내용을 다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 크게 보면 경우의 수 하나예요. 그 경우의 수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죽는 과정에서 나오던 몇 개 중에서 그냥 몇 개 뽑기? 한 개 뽑기. 그래서 이제 내가 수학하 할 때마다 항상 들어주는 예시 있잖아. 이거는 안 써도 돼, 얘들아. 여기까지는 안 써도 되고, 요 이후부터 쓸 거야. 물론 써도 상관없고. 자, 수학하를 할 때 경우의 수 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항상 들어주는 예시가 숫자 카드 1, 2, 3, 4. 중학교 때 했던 거죠. 이걸 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볼 거야. 형준아, 자, 100의 자리에 들어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세 자리 정수를 만들 겁니다. 숫자 카드 1, 2, 3, 4 4개의 카드가 있어요. 1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방법에서 몇 가지? 4가지. 자, 왜 4가지라고 하니? 중학교 때 한 거잖아. 결국 4개 중에 하나 뽑기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 썼어.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썼어. 그러고 나면 남는 게 몇 가지? 3가지. 여기는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나서 곱하러 가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4, 3이라는 경우의 수가 전부 다 이거잖아. 4개 중에 1개 뽑기, 3개 중에 1개 뽑기, 2개 중에 1개 뽑기거든. 그것만 너희들이 중학교 때는 알고 있었어. 그리고 대신에 뭘 연결을 했었냐면 더하거나 곱하는 경우가 있었지. 그 경우는 고등학교 때도 처음으로 배우죠. 그래서 고등부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게 뭐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근데 수학화 할 때 들어서 할 겁니다. 사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고등부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이미 너희들이 곱해오고 더해오고 있었거든. 맞죠? 합의 법칙은 대표적인 어떤 문장으로, 어떤 단어로 또는 이라는 단어로 대치를 할 수 있을 거고, 곱의 법칙은 동시에라는 말로 대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둘이 곱해 왔었지. 또는 얘가 일어나기 때문에 2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 왔었을 거란 말이야. 주사위를 2개 던졌을 때 합이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합이 6인 경우와 뭐 합이 12인 경우 해서 2가지로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2개 더했잖아. 왜 더해? 합이 6인 거랑 합이 12인 거는 동시에 발생하지 못하거든. 또는 이거든. 뭐 이런 식으로 막 배워옵니다. 그러면서 잠깐 다른 얘기 하나 곁들이는 게 있는데 이건 잠깐 빼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들한테 고민을 하게 된 거, 너희들이 고민을 하게 된 거지. 물론 너희들이 직접 고민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뭐다? 그럼 결국 이런 경우에 4가지 숫자 카드가 있는데 특별한 규칙들이 또는 특별한 조건들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3개를 동시에 뽑아버리고 싶지 않았어? 그죠? 4개의 숫자 카드가 있고 3개를 동시에 뽑아가지고 늘어놓기만 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또는 뭐 수학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게 된 게 바로 뭐다? 순열과 조합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결국 정의가 뭐다?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하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순열의 정의가 뭐였다? 여러 개가 있어.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처럼 한 개만 뽑고 끝이 아니라 2개를 동시에 뽑거나 3개를 동시에 뽑거나 4개를 동시에 뽑는 여러 개를 동시에 뽑아버리는 그런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는 없을까? 라는 의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바로 순열이고 조합이라 그랬지. 그래서 저기 다른 데서 배운 사람들은 정의가 살짝 다를 거야. 그 다른 부분도 설명해 줄게. 좀 기다려봐요. 결국 순열도 결국 조합도 둘 다 어느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여러 개 중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뽑아버리는 방법은 없을까? 한 방에 계산해버리고 싶어.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된 게 바로 순열과 조합이고요. 순열의 정의는 원래 저렇게 안 하죠. 교과서적인 정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보통 배웁니다. 교과서에서는.
근데 나는 그 나열하는 것도 당연히 순열이 맞기는 한데 그것만 가지고 가면 너희들이 함수의 개수라던가 뭐 기타 응용 문제 몇 가지 유형해서 사실 너희들이 생각을 다르게 하기가 힘들어서 특히 확통으로 오면 더더욱 심해진다. 조만간 이제 배우게 됐겠죠? 그 녀석 때문에 나는 뭐라고 하냐면 뽑을 때부터 우리가 순서를 내가 직접 고민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즉 뽑는 순서를 신경 쓰니 안 쓰니에 따라 달라지는 게 바로 순열이었고 조합이었어. 그래서 확통이래. 순열이라고 하는 놈의 정의 자체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에만 국한되지 말고 뽑을 때 뽑는 순서, 처음에 내가 빨간색을 뽑고 두 번째는 노란색을 뽑냐, 처음엔 노란색을 뽑고 나중에 빨간색을 뽑냐에 따라, 뭐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예를 바꿔볼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학생들이 지금 현재 4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2명을 뽑을 거야. 대표 2명을 뽑을 거냐, 아니면은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 해서 뽑을 거냐 에 따라 문제 방법이 달라지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름표 또는 자리 의자에다가 뭐 반장, 부반장이라는 이름을 늘어놓고 2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앉혀. 그게 바로 이제 순열인 거지. 아니면 그냥 뽑고 끝이야. 담이랑 이제 예린이랑 둘이 딱 뽑고 끝이야. 거기서 그냥 대표 2명이라고 하는 거냐. 그걸 꼭 일렬로 늘어놔야만 순열이니? 그건 아니라고. 뽑을 때 내가 예린이를 먼저 뽑아서 예린이를 반장, 두 번째 뽑힌 다미를 부반장, 또는 뽑는 순서가 처음에 뽑는 사람을 반장, 그럼 다미를 먼저 뽑아. 두 번째 예린을 뽑아. 그게 반장, 부반장 또 달라지잖아. 누굴 먼저 뽑냐에 따라 반장, 부반장이 바뀌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순열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뽑을 때 순서를 생각을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푸는 예시 문제가 훨씬 많아서 나는 일부러 정의를 살짝 바꿔요. 그리고 확통을 하다 보면 있잖아. 나랑 이제 수업을 해보면 좀 달라질 거야. 교과서에 나오는 또는 요 시중에 파는 문제집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서랑 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하는 게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나만의 언어를 약간 바꿔놓거든. 확통이라는 과목이 유독 좀 그래요. 의미상으로 접근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식 하나 가지고 사실 파생되는 유형을 10몇 개를 만들고 20몇 개를 만들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나는 너희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또는 응용하기 쉽게 일부러 용어를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좀 필기할 게 좀 많아질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배웠던 과목들에 비해서. 어쨌든 갑시다. 그래서 나는 일단 순열은 뭐다? 알기를 동시에 뽑을 때 뽑는 순서를 생각을 하니 안 하니, 순서가 달라짐에 따라 그걸 다른 경우로 볼 거니 같은 경우로 볼 거니에 따라 순열과 조합으로 나뉩니다. 알았죠? 자, 말이 점점 길어지는데 일단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호로 뭐라 쓰기로 약속했죠? 가운데 P. 조합은요? C. 기억나죠? 나도 뭐의 약자인지는 나도 몰라요. 그거에 대한 연산. 자, 증명해야 되는 연산 하나는 제외하고 그냥 계산하기 위한 연산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자. NPR 계산하는 방식 기억나는 사람? 형준씨 기억나요? NPR 계산했던 방법. 안 내도 괜찮습니다. 네, 전에 너 왔으니까 얘기하자. 주중에서 얘기했지. 확통과 미적으로 갈라지고 나면은 나는 이제 2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미적분에서는 이걸 왜 몰라? 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미적분에서는. 왜? 아까 말했듯이 너희들 처음 왔을 때 얘기했듯이 수학 잘하잖아. 좋아하는 애들이 미적분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좋아한답시고 1학년 때 걸 다 까먹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좀 승질이 많이 내요. 근데 확통은요? 꿈과 희망을 심어야지. 그지 않아?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잖아. 우리들만의 경쟁이 시작됐고 그냥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모르는 거 다 하나하나 알려줄 마음으로 와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알았죠? 형준 알았지? 대답 못해도 괜찮아.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어쨌든 NPR 계산하는 방법 모르는 기억나니? 대린이 기억나니? 그렇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하나씩 나오는 것들 다 곱합니다. 어디까지 곱해요? 또는 어떻게 곱해요? 그렇지. 자, 근데 그 녀석을 외우라 그랬어? 외우지 말라 그랬어?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워주는 걸 버릴 필요는 없겠지만 n-r 플러스 1까지 곱할 거예요가 끝이 아니란 말이야. 그치?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계산하지 않거든. 몇 개를 곱한다? r개를 곱한다. 이게 포인트지. NPR을 계산하는 방법. 자, 우리가 확통을 옵니다. 여기서도 순열 NPR 당연히 나와요. 오늘 배우는 또 다른 순열들과 함께 이것들을 비교하러 가는 게 확통의 여러 가지 순열 포인트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일부러 설명하는 거니까 혹시 까먹었거나 하는 사람들 다시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어쨌든 알기를 곱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럼 NCR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다? 자, 조합의 정의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순열의 정의를 잘 생각해보면 사실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아까 순열이 뭐라 그랬어? 교과서적인 정의. 뽑아서, 뽑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다? 나열하는 거라고 했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자. 순열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하라는 얘기다? 일단 뭐 하세요? 뽑아주세요. 뽑는 게 바로 뭐야? 순서 생각하지 말고 일단 뽑는 게 뭐야? 그게 바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조합이잖아. 그리고 나열하는 방법, 순열의 한 종류 중 하나죠.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나열하는 방법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리고니까 뭐 하면 돼? 곱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변을 나열로 나눠버리게 되면 조합의 경우의 수는 결국 뭐예요? 위에서 계산한 순열 NPR을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분모에다 뭐 집어넣으면 된다? 걔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로 나누면 된다. 이게 바로 조합의 기본 정의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모른다? 순열을 아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음? 계속 간다. 그래서 NCR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틀은 뭐다? NPR, 순열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 녀석을 뭐 해야지? 나열해야지. 자, 위에서 배워와야 되는데 원래 우리는 한번 했었으니까. 분모에 뭐 들어간다 그래서? R팩. 그렇지. N개 중에 R개를 뽑고 뽑은 R개를 나열하니까 R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기본적인 NCR의 계산 방법입니다. 맞죠? 그래서 NCR 자체를 계산 어떻게 한다? 일단 분자에다가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나오는 모든 정수를 곱해요. 어디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를? R개를 곱합니다. 그러고 나서 분모는 항상 뭐? R팩, 즉 NCR에 있는 그 뒤에 놈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NCR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 뭐 R팩 분의 N-R팩 분의 N팩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지금은 뺄게요. 알았죠? 물론 필요합니다. 너무 세부적인 순열과 너무 세부적인 조합에 대한 거는 일단 잠깐 패스. 일단 여기까지 됐음. 그러고 나서 순열과 조합에서는요. 뭐가 있었냐면 기본적인 뭐랄까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하긴 그렇고 순열의 기본적인 값. 예를 들어서 NPN 그리고 NP1 그리고 NP0. 자, NPN이 바로 정의가 뭐야? 밑에서 얘기한 N팩이죠. N개 중에 NPN의 의미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뭐야? NPR이 N개 중 R개를 뽑아서 나열 혹은 N개 중 R개를 뽑을 때 순서 생각. NPN은 그럼 뭐겠어?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나열. 근데 N개가 있는데 N개를 다 뽑을 거면 뽑는 과정 필요 없지. 그냥 N개를 전부 다 뭐 한다? 나열한다. 그게 바로 N팩이고 그게 바로 R팩으로 여기 아까 썼었고. 됐죠? 그 다음에 NP1은 뭐예요? 무조건 n가지죠. 한 개를 뽑을 건데 그걸 뭐 순서 생각 하나가 의미가 없지. 그래서 NP의 1도 n. 오늘 배웁니다. NC의 1도 n인데 오늘 배우는 두 가지. 오늘 다음 시간까지 해서 배우는 두 가지. 파이도 배웁니다. n이고요. h도 배웁니다. n이에요. 얘는 아마 다음 시간 혹은 다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고. 어쨌든 몇 개 중에 몇 개 뽑기를 나타내는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라는 건데 전부 다 한 개 뽑는 거는 의미 없이 무조건 NNN. 그게 중학교 때 해오던 그 N개 중 한 개 뽑기. 알았음? 그 다음에 MP0는 얼마죠? 준성씨? 1이요. 그렇죠. 다음 계속 갑니다. 두 번째로 이제 조합으로 가보자. 조합에서도 역시 나오는데 사실 크게 의미가 없지. N개 중에 N개 다 뽑는 방법은 순서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무조건 한 가지 방법. 그 다음에 NC의 이름 방금 얘기했죠? 얼마? 무조건 NC의 제로는 얼마예요? 1. 여기까지가 일단 역시 기본적인 값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제한 조건이라는 게 있었고, 기본적으로 오늘 배우는 중복순열이나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모든 경우의 수에서 제한 조건은 무조건 뭐 한다? 먼저 계산합니다를 중딩 때부터 해왔어. 중학교 때 들었던 예시를 한 번 더 가보면 0, 1, 2, 3, 4라는 숫자 카드가 총 5개가 있고 그 중에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몇 번째 자리, 1의 자리부터 푸니, 10의 자리부터 푸니, 100의 자리부터 푸니. 당연히 100의 자리부터 해왔지. 왜?
0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고민을 해줘야 되거든. 다른 데서부터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더 길어지고 복잡해진단 말이야. 기본적인 약속이 우리가 제한 조건, 뭔가 조건이 까다로운 녀석을 먼저 계산하는 게 기본인데 그 녀석을 벗어나는 녀석이 순열에서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는 사람 손? 좀 독특하게 풀었던 또는 풀이 과정을 반드시 이렇게 푸세요라고 정해졌던 녀석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없음?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과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 이제 기억나죠? 자, 간다. 여기에서 세 가지 제한 조건 세 가지야. 그 외 나머지 제한 조건은 먼저 계산하세요. 먼저는 흰색으로 쓰자. 먼저 계산하세요. 이거는 중딩 때부터 해오던 약속이니까 반드시 당연히 너희들이 뭐 정리를 안 해도 당연히 지키고 있던 것. 근데 그 과정을 깨버리는 녀석이 바로 뭐라고? 이웃 하는 것이 있는 순열과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서 두 가지 녀석입니다. 자,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 오랜만에 또 다시 한번 해볼까? 자, 남학생이 3명이 있고요. 여학생이 2명이 있어요. 일렬로 줄을 서고 싶어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서로 이웃을 하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풀었어 우리가? 그렇지. 여학생들을 이웃해야만 하는 녀석들을 먼저 뭐 합니다? 하나의 묶음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여자 2명은 묶음으로 생각을 하고 남자 3명은 각각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총 몇 명처럼 보이고 있어요? 4명처럼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사팩을 먼저 한 다음 그 다음에 여자애들은 지들끼리는 자리 바꿀 수 있지. 맞죠? 예린이가 왼쪽 뭐 다미가 왼쪽 하면서 그래서 이 팩으로 그 내부에서 한 번 더 순서 나열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웃하세요. 묶어서 먼저 나열해주세요. 먼저? 묶어서 그냥 함께 나열해주세요. 알았죠? 그런 녀석이 있었고 그거를 살짝 응용한 녀석이 바로 뭐냐면 남학생을 좀 많이 해볼까? 남학생이 5명이 있고 여학생이 3명이 있어. 여기에서 아니야. 여학생 2명으로 하자. 그래서 여학생 사이에는 반드시 남자 2명을 껴놓고 나열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때? 여자들은 일단 늘어놓고 나면은 그 사이에 몇 명? 2명을 넣어야 되지. 그래서 먼저 뭐부터 고민합니다?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지만 나는 일단 얘부터 할래. 그럼 뭐다? 남자 5명 중에서 2명을 먼저 골라서 앞에 놈 뒤에 놈 세워줘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먼저 뭐 남자 5명 중에 2명을 P 순서 있게 뽑아주세요. 그럼 여기에 남자 들어갔어. 그러고 나서 뭐 해줘? 여자들은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는 있죠. 몇 팩? 2팩. 그러고 나면 이게 끝이야? 이게 아니지. 남자들 아직 남아있잖아. 몇 명이나 남아있어? 3명 남아있으니까 이제부터는 근데 여자 사이에 더 애들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리고 몇 명 더 다시 실컷 다 넣어놨는데 빼버리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얘네들 뭐? 묶어가지고 남아있는 남자 3명과 함께 나열을 하는 거. 몇 팩? 전체 4팩처럼 보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약간 이웃하는 것을 살짝 응용한 녀석. 반드시 알파벳 모음 2개 사이에는 자음 3개가 들어가세요. 이런 거 있었잖아. 슈퍼맨을 나열한다고 할 때 M과 N 사이에는 반드시 알파벳 2개를 써주세요. 이런 거. 알았음? 오케이? 그런 녀석이 이제 이웃하세요에서 응용되던 녀석입니다. 오늘 테스트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알았죠? 오늘 테스트는 너희들의 점수를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점수를 파악하고 너희들의 수학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본 테스트 아니야. 기억을 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오늘 테스트 경우의 수부터 해서 조합까지 전 범위로 해가지고 22문제인가 될 거야. 23개인가? 오케이? 그 정도 되는데 그것들은 내가 꼭 너희들이 확통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들만 모아놓은 거거든. 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녀석들이기도 해. 그거를 다 완벽하게 풀고 점수를 만점을 받아야겠다는 의미로 하지 말고 오늘 테스트는 따로 기록은 내가 하기는 하되 부모님들한테 안 보낼게. 그러니까 오늘 테스트는 최대한 조교쌤한테 많이 질문하고 알았죠? 그러고 나서 이해를 하고 가세요. 그래야 확통을 할 때 도움되니까. 그래서 오늘 테스트는 그걸로 준비해놨어. 알았음? 내가 수업 때 이것까지 다 못 따라주거든. 예시 문제까지. 형제 알겠지?
그래요. 그리고 항상 원래 클리닉 테스트는 내가 점수 입력해가지고 어머니들한테도 보내드리고 뭐 나도 기록해놓고 합니다. 원래는. 힝 몰랐지? 항상 해요. 뭐 아버님한테 가든 어머님한테 가든 항상 할 겁니다.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시험 난이도를 그렇게 높게는 안 만들 거니까. 알았죠? 뭐 봐서 너희들이 너무 점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나도 어머니들한테 당당하게 얘는 18점입니다. 할 수가 없거든. 시험 난이도는 너희들의 수준에 맞게 조절을 할 거예요. 오늘은 너희가 이제 예전에 수학할 때 풀었던 테스트고 저기 예린이랑 누구냐 형준이는 아무튼 됐죠?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타지 마세요가 있어.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예시로 가볼까? 남자 3명이 있고요. 여학생 2명이 있어요. 근데 여자 둘이 싸웠대. 그래서 얘네들을 일렬로 세우고 싶은데 뭐 하고 싶대? 여학생 둘은 반드시 이웃하지 않고 싶대. 따로 서고 싶대. 싸워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뭐 해줘? 어떻게 풀었었어? 예린 씨? 아, 그렇죠. 그렇게 풀면 안 된다. 그죠? 자, 제한 조건은 어디에 있어? 여학생들한테 있죠. 뭐 이웃하지 말라는 제한 조건은 여학생한테 있는 게 맞아. 하지만 걔네들을 먼저 나열 거면 그게 나머지지.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 먼저 했어? 아니잖아. 묶어놓고 함께 나열시켰잖아. 뭔가 다르단 말이야. 이웃하라는 제한 조건이 있었는데 제한 조건이라고 안 하고 먼저 계산 안 하고 묶어서 함께 나열했지. 이웃하지 마세요는 뭐가 다르냐면 먼저 나열이 아닙니다. 역시. 뭐다? 오히려 늦게 나열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뭐?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여학생들이 아닌 남학생을 먼저 일렬로 늘어놔요. 몇 팩? 근데 여기 보이니 담이야? 여기까지 보여? 지금 내 손바닥 보여? 아, 다 보여? 어쨌든 3팩. 그럼 남학생들 늘어났지? 그 다음에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여학생들 어떻게 해주는 거야? 여자 2명 있었어. 얘네들 어떻게 해주는 거야? 사이사이의 자리에 쑤셔 넣어야 돼. 그래서 남자들 사이 공간 그리고 앞에 뒤에까지 해서 몇 개의 공간이 있어? 4개의 공간이 있는데 여학생들이 2명 들어가야 되니까 그 빈 공간을 몇 개를 뽑아줘? 2개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뽑힌 자리에 예린이, 두 번째 뽑힌 자리에 담이 하면서 뽑는 순서에 따라 누가 어디 들어가냐가 달라지지 순서를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게 푸는 게 바로 이웃하지 마세요였어요. 그래서 뭐 뭐라고 할까? 나머지라고 할까? 나머지를 먼저 나열한 후 그 다음에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그 대상 여기서는 여학생 걔네들을 뭐 해요? 사이사이 좀 이상한데? 사이사이에 여기 있을까?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요게 이웃하지 마세요를 푸는 방법이고요. 자, 이 이웃한다 안 한다 또 나옵니다. 확통에서. 알았죠? 우리 오늘 배우는 게 순열 말고 좀 다른 순열들 3종류를 배우거든. 그 3종류 할 때마다 항상 이웃하는 어떤 순열, 이웃하는 어떤 순열, 이웃하는 어떤 순열 하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임. 꼭 기억해야 됨. 알았죠? 자, 여기까지 순열 잘 기억나니? 또는 까먹었었지만 이제 들으니까 대충은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나니? 오케이? 요거 가지고 오늘 내용 계속 넘어갈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지막 조합에서 나오는 예시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보고 뭐 시간 봐서 잠깐 쉬든가 오늘 거 살짝 맛보기 하던가 하자. 자, 조합은요. 방금 얘처럼 특정 제한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푸세요를 정해두는 거는 없어요. 대신에 조합에서는 뭘 배웠냐면 공식 2가지를 배웠어. 하나는 너희들이 제일 많이 쓰던 거. 예를 들어서 10C에 7 계산하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계산했니? 10C에 3이랑 똑같다. 뒤에 게 좀 큰 경우에는 10C 10개 중에 조합으로 뽑을 거야. 는 똑같은데 이 2개를 뺀 걸 뒤에 썼었지. 그거 NCR은 NC의 N-R과 같다. 그거 가지고 단순한 계산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증명이라던가 이런 거는 수학할 때 물어본 거고 지금은 너희들이 이제 또 조합 C 많이 쓰거든요. 오케이? 계산 계속 많이 쓸 거거든. 그때 이제 필요한 거 너희들이 계산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재료인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얘 기억나냐? 자, 내가 물어볼게. N-1C에 R-1에다가 N-1C에 R을 더하면은 하나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손. 손 또는 얘기해봐. 준성이었냐 이름이?
준성이 기억나? 기억 안 나요? 형준이 기억나? 모르겠어. 예린이 기억나고? 높. 다미도? NCR이었어요. 자, 이거는 까먹을만 합니다. 왜냐면 수학 학 때는 얘를 가지고 응용 버전 안 풀었었어요. 오케이? 근데 증명만 하다 보니까 사실 너희들이 공식까지는 안 해왔고 대신에 이걸 증명은 연습을 몇 번 했었을 거야. 다음 식을 증명하시오. 그럼 뭐야? 조합을 잠깐만 휴지. 준쌤 뭔 일인지 모르지. 오기 전에 내가 코피가 터져가지고 지금 휴지 박아놨어. 마스크를 갈아놨는데 방금 휴지 봤냐? 아, 못 봤어. 자, 어쨌든 뭐라 말했지? 아, 이거 그래서 증명하세요가 끝이었고 그래서 공식 자체를 응용하거나 이런 거는 나는 이제 수학할 때 한 번씩 보여주는데 사실은 시험에 안 나오거든. 이거는 나도 테스트나 이런 데서 풀린 적도 없고 문제집에서도 푼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응용해서 써본 적이 없어 아직은. 근데 확통에서는 이게 메인으로 한 단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꼭 알았죠? 자, 외우는 방식부터 다시 가줄게. 두 개의 조합을 하나의 조합으로 합쳐버리는 공식입니다. 바로 두 개 이상의 조합 여러 개, 한 열 몇 개 더 할 거야. 한 20개 더 할 수도 있어. 그 녀석들을 싹 다 더해주면 하나의 조합으로 딱 표현이 되는 거거든. 그때 두 개씩 묶어서 하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조합이 나오면 둘이 묶어서 하나 만들고 그 옆에 또 더하기 있었던 또 다른 조합과 더 섞어서 또 하나 만들고 그 옆에 있는 조합과 또 섞어서 또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 그렇게 한 20개를 더해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문제가. 어쨌든 이게 오늘이 순열이니까 빠르면은 다다음 시간, 늦으면은 한 3번째 뒤에 수업 때 그쯤 만나게 될 겁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뭐다? 두 개의 조합을 더한다. 그때 조합 앞에 있는 수는 똑같아요. 지금 이게 왜 n-1인지는 그 다음에 정리된 걸 보면서 기억하고 똑같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조합으로 합칠 수 있어. 물론 뒤에 것도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한 방에 하자. 어쨌든 뒤에 것까지 합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앞에 건 어떻게 해준다? 하나 키워줄 겁니다. 그래서 얘를 n-1, n-1로 외우고 얘를 n으로 하고 또는 nC에 해놓고 n+1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았죠? 조합 앞에 몇 개 중에 뽑냐가 일단 똑같은 개수가 있어야 되며 그리고 뒤에 녀석은 얼마만큼 차이 나냐면 딱 1만큼 차이 나면 됩니다. 써주기는 공식으로 써주기는 r-1을 써줄 거고 r이라고 써줄 건데 어쨌든 1만큼 차이 나는 게 중요하고 합친 후에는 두 녀석 중에서 큰 녀석을 따라가주면 돼요. 쉽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5C에 3이 있고 5C에 4가 있으면 합칠 수 있는 조건 만족했지. 왜?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1만큼 차이 나니까. 그럼 합친 후의 결과는 5가 6으로 늘어나고 3과 4 중에는 큰 것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보기에 다음과 똑같은 값을 갖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보기 3번에 6C에 2가 있겠지. 그럼 이걸 답으로 써줘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물론 조합을 한 열 몇 개 더해서. 이해됐음? 그게 다음 단원에 이항정리라고 있거든. 거기에서 이게 메인 테마가 나올 거고 그걸 위해서 이번 단원에도 살짝 연습시킬 거예요. 아, 이번 단원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조합 단원에서. 알았죠? 가자. 지워도 됨? 지워도 됨? 자, 어쨌든 기억하시고요. 요 공식의 이름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수학할 때는 이름을 들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이 녀석이 뭐냐면 물론 이름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파스칼의 삼각형의 구성식이라고 해서 조합에서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뭐 이름을 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녀석을 사용하는 거는 저기 이항정리 단원 갔을 때 그때 파스칼 삼각형 하면서 막 나올 거예요. 학교쌤들은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면서 뭐 학기 공식이라 부르고 학기체 공식이라 부르기도 하면서 막 이것저것 알려줄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알았음? 알았음? 자,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수학까지 배웠던 경우의 수를 싹 다 섞은 겁니다. 어때? 할만하죠? 오케이? 할만하죠. 물론 여기서 막 세부적으로 파생되는 유형들은 내가 지금 설명 하나도 안 했어. 여기서 나오는 뭐 예를 들어 수형도 또 뭐 있었냐? 지불 금액과 지불 방법의 수.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약수의 개수.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설명 안 했고 여기서도 이웃한다 안 한다 예외들이 있었어요. 다 막 교대로 나열하여 이런 거 있었잖아.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빨간 공, 파란 공만 가지고 파란 공을 이웃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빨간 공도 있고 파란 공도 있는데 노란 공까지 있어. 그때 파란 공도 이웃하지 말고 노란 공도 이웃하지 마라고 하면은 이유형에서 벗어나거든. 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있었어. 그래서 세부적인 유형들은 일단 다 빼고 큰 틀은 요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수학하. 새록새록 나죠? 됐죠? 다시 한번 요거 혹시 까먹었던 내용 그리고 뭐 새롭다 좀 배웠던 방식이 새롭다 또는 한 번쯤 쳐다는 봤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해서 역시 기억 안 나는 것들 다 좀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 다 되면은 오늘 하는 순열로 갈게요.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무작정 쉽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 아까 말했듯이 단원이 크게 보면 한 7개 정도밖에 없다고 했고 그걸 내가 세부적으로 좀 잘게 쪼개면서 유형들 기준으로 조금씩 자를 거거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무조건 쉬운 건 절대로 아니고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고3 선택 과목 중 하나고 미적분이랑 어깨를 견주고 있는 과목 중 하나야. 물론 이제 워낙 난이도가 낮으니까 미적분의 난이도를 덩달아 낮춰서 이제 요즘은 좀 다르게 바뀌었지만 어쨌든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과목들이 어려운 이유랑 완전히 다르죠. 확통이 어려운 이유는 오직 모든 문제가 활용 문제라서 그래. 우리는 NPR 하나 배워놓고 갑자기 과일 바구니를 과일 바구니에 담겠대. 뭔 소리야? 말이 이상한데? 과일을 과일 바구니에 담겠대. 뭐 선물 세트를 만들겠대. 진열장에 과자를 나열하겠대. 과자를. 그거에 따라서 막 P를 쓰는 경우와 C를 쓰는 경우가 다 나뉘잖아. 단어 한마디 살짝 바꾸어놨어. 같은 과자가 아니라 다른 과자로 바꿈으로써 문제가 완전 바뀌어버리거든.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고 그게 100%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 문제를 여기다가 어떻게 활용할지 이 개념을 어떻게 녹여 넣을지 그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내가 선정한 교재 자체가 문제량을 그렇게 많이 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수학 상, 수학 하, 뭐 수학 1, 수학 2를 가르치면서 내가 항상 뭐라고 했냐면 문제 많이 안 풀어도 돼. 문제집 오직 한 것만 제대로 푸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서 뭐 다양한 얘기들 밤마다 다르게 했겠지만 뭐 내 친구 예를 들자면은 내 친구 막 재수하는 동안에 수학 딱 한 과목 가지고 1년 공부했어요. 그리고 96점인가 받아가지고 1등을 받아왔어. 문과기는 한데 한 것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돼. 근데 확률과 통계는 살짝 좀 달라. 내가 다른 과목들은 전부 다 모든 과목을 싹 다 많은 문제집 풀지 말라고 하거든. 근데 확통은 많이 풀어봐야 돼. 어떻게 응용되고 활용되는지는 결국은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유리하긴 하거든요. 물론 한 권을 풀 때 제대로 풀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거는 수학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많은 문제를 푸는 것들이 훨씬 도움이 더 많이 되기도 해요. 양치기라고 하지. 확률과 통계는 유일하게 딱 나도 양치기를 강조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큰 것만 남겨놓고 다시 써야겠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 역시 순열조합입니다. 그리고 순열조합으로 넘어오기에 앞서서 저기 아까 내가 하나 비워놓은 거 있었죠? 요 녀석은 순열에서도 나오고 조합에서도 나오고 오늘 하는 중복순열과 다음 시간에 하는 중복조합에서도 계속 나오는 6건의 경우의 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명칭을 안 쓰시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나랑 수업 안 했던 사람들은 다른 명칭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명칭으로 요즘은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도 합니다. 기억나나요? 계산을 어떻게 해주세요? 적어도 한 개 이러면은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그 반대를 빼세요.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한 반개가 아니라 반대.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는 이라고 하면은 한 개를 포함하는 거, 두 개를 포함하는 거, 세 개를 포함하는 거, 네 개를 포함하는 거, 다섯 개를 포함하는 거 다 경우의 수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뭐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포함 안 하는 경우를 빼면은 다 한 개 이상 포함하겠지. 됐죠?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합시다. 였던 게 바로 6건의 경우의 수라고도 부르고 확통에서는 무조건 6건의 경우의 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경우의 수 자체가 순열도 있고 조합도 있다 보니 순열 단원에 6건을 포함하는 적어도를 포함하는 순열의 수, 조합 단원으로 가도 적어도를 포함하는 조합의 수라고 하면서 계속 배웠을 거예요. 이해됐음? 오늘 하는 중복순열, 다음 시간에 하는 중복조합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저는 기본. 왜? 결국 우리가 배우는 이제 두 개로만 하자.
우리가 배우는 또는 배워왔던 순열과 조합도 경우의 수의 한 종류거든. 자,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이웃하지 않는 이웃하는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세 가지 순열을 더 배우게 돼요. 그게 오늘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는요, 뭐부터 할까? 여기 내가 옛날에 하던 순서 따라가자. 하나는 뭐냐면요, 순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원순열이고, 두 번째로는요, 중복순열이고, 세 번째로는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일부러 가지치기로 설명하고 있거든. 얘네들 전부 다 순열은 순열이야. 여러 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가지고 나열하든가 뽑을 때 순서를 생각하는 거는 여전히 똑같아요. 대신에 원순열의 정의가 뭐냐면 여러 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긴 하는데 나열하는 모양이 1열이 아니라 원의 모양. 두 번째, 순열의 기본 정의 자체는 N개 중에 R개를 뽑을 때 한 번 뽑은 거 다시 못 뽑는 게 기본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뽑은 거 또 중복해서 또 뽑아도 됨. 오케이? 그 얘기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순열의 정의를 할 때 아까 썼는데 기억나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뽑는 게 기본적인 약속이야. 근데 이제 똑같은 게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뽑아야 되는 대상 중에 빨간색 똑같은 거 구분 못하는 빨간색 공이 3개, 파란색 공이 5개, 흰색 공이 2개, 뭐 이렇게 있다. 그 중에서 3개를 뽑는 방법의 수를 찾으세요. 이런 거야. 그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던 P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약간 제한 조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종의 제한 조건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조금 추가적인 조건들이 더 붙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오늘 하려고 하는 건 딱 저 3개입니다. 이해됐음? 공식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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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오늘 공식 3개 배우러 가는 거야. 알았죠? 잠깐만 쉬었다가 요거 내용 마무리 지을게요. 알았지? 어때? 수학학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려 주셔야 돼요. 오늘 클리닉 테스트 보면서 기억 안 나는 거 아까 말했듯이 계속 질문하고. 알았죠? 그래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원순열이 뭔지. 자, 뭐 예시로 바로 들어갈게요. 원순열은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대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뭐 또는 N개를 전부 다 원형으로 나열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공식화하기 위해서 먼저 예시를 들어보자. 자, 근데 원순열에는 기본적인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은 예시를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일단 원형의 의자에 의자가 3개가 놓여 있고 이 3개의 의자는 당연히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약속. 주변 배경은 무시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문이 있고 뭐 여기는 창문이 있고 저쪽에 뭐 정수기가 있고 이런 거 없이 오케이? 주변 배경은 그냥 싹 다 무시한 채로 의자와 테이블만 봅니다. 그러면 사실 자 예린이가 혼자 앉는다. 예린이가 여기에 앉은 경우랑 여기 앉은 경우랑 구분이 될까 안 될까? 사실 돌려버리면 똑같거든. 그게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자 갈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 B, C 3명의 사람들을 앉힐 거예요. 그때 자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약속 뭐다? 첫 번째 A, B, C가 앉은 경우, 두 번째 A, B, C 순서로 앉은 경우, 세 번째 A, B, C 앉은 경우. 사실 사람만 놓고 보면 자 얘가 테이블 보면서 앉아있다. 왼쪽 편에 B가 앉아있고 오른쪽 편에 C가 앉아있죠. A를 기준으로. 얘도 보면은 왼쪽에 B가 앉아있고 오른쪽에 C가 앉아있지. 얘도 보면은 A에 왼쪽에 B가 앉아있고 오른쪽에 C가 앉아있죠. 똑같죠? 이 세 개를 뭐 한다? 같은 것 취급을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순열의 약속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바로 갈게요. 그래서 원순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자, 두 가지가 나와요. 원순열은.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요. 사람, 뭐든. 서로 다른 N개를 전부 다 그냥
원형으로 나열합니다. 그런 순열? 원순열? 원순열이라고 하죠. 자, 어떻게 된다? 일단 n명을 또는 n개를 나열한다. 몇 팩? n팩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자, 1부터 n까지 이름을 딱딱딱 붙여놓고 앉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1, 2, 3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n까지 앉았다 쳐봐. 근데 이 경우는 살짝 한 칸씩 돌리다 보면 1이 여기 앉으면서 여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앉아서 여기까지 n까지 온 거라 같아 달라. 그러면 회전하면 일치하는 것들이 몇 개가 생기겠지. 자, 1이 여기 있는 거, 1이 여기 있는 거, 1이 여기 있는 거, 1이 여기 있는 거에서 1이 쭉 가다 보면 1이 여기 있는 것까지 총 몇 개야? n개의 가지수들이 사실은 다 똑같죠. 그게 이거 n개만 딱 똑같고 끝이 아니라 또 자리를 슬쩍 바꿔버리고 나면은 얘네들에 대해서도 또 전부 다 똑같은 가지수가 나오겠지. 모든 n개들이 다 묶어서 하나만 남기고 n개 묶어서 하나만 남기고 n개 묶어서 하나만 남긴다. 똑같은 거 취급을 해야 되는 게 몇 개다? 각각 n개가 나온다. 이게 바로 원순열의 기본입니다. 다시 한번 뭐다?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원순열. 다시 한번 n개를 그냥 원형으로 나열하는 원순열은 몇 팩? n팩 나누기 n.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론을 가자면 뭐야? n-1팩으로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 적은 거 팩토리얼. 나열하고자 하는 게 7개면은 6팩. 알았죠? 또는 7팩 나누기 7. 다 좋아요. 이해됐음? 근데 왜 7팩 나누기 7로 기억을 하라고 하냐면 원순열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니기는 한데 얘도 일단 기본적으로 순열은 순열이니까 n개를 몽땅 나열하지 않고 뽑아서 나열할 수도 있겠지. 맞죠? 그래서 r개를 뽑아서 그래서 뭐 한다? 원형으로 나열한다. 그런 원순열은 어떻게 되겠어? 일단 몇 개 중 몇 개를 뽑아요? n개 중 r개를 뽑는 어떤 거야? 순열이겠죠. 그래서 뭐? 일단 npr 합니다. 근데 그 녀석들을 회전을 시키다 보면 일치하는 게 총 몇 가지가 나오겠어? r개를 나열하니까 당연히 r개가 나오겠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 때문에 얘를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 거지 그냥 이걸로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자, 그냥 되게 쉽게 갈게요. 원형 모양의 탁자에 의자가 6개가 놓였습니다. 여기에다가 6명을 앉히는 방법의 수. 답은 몇 팩이다? 5팩 끝. 하나 적게 팩토리얼. 알았지? 졸라 쉽죠? 이게 원순열이거든요. 자, 이렇게만 나오면 원순열 너무 쉽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번 공부했던 사람들은 알 거야. 대각형. 그죠? 근데 그 녀석을 푸는 방법을 사실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도 설명을 잘 안 해줘. 나는 이제 그 녀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 방법을 약간 정의를 해놨다 그래야 되나? 그걸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아마 저기 아까 배웠던 준성이었지. 준성이. 준성이도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아마 알았죠? 자, 이거 지워도 되니? 원순열 기본. 자, 그럼 원순열의 실제 너희들이 만나는 예시는 어떤 테이블이냐면 진짜 원형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다각형이야. 거기에 테이블을 거기에 의자를 이런 식으로 늘어놓을 거예요. 의자가 6개, 총 6명 을 늘어놓을 거야. 그때 앉혀보자 라고 하면 답은 6팩 아니죠. 자, 간다. 한 명만 앉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린이가 여기 앉은 거구나. 그래서 예린이 그만 예시 될까? 예린이가 여기 앉은 거는 사실 구분돼야 안 돼.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앉았다면 똑같을 수 있겠지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 명 앉은 것만 치면 분명히 다른 거, 똑같은 거, 분명히 발생한 것까지는 찾았지. 자, 그럼 이제 이런 형태의 모양에서 앉는 방법의 수를 푸는 방식은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사실 3가지가 있어요. 각각 3가지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어. 근데 그거를 설명을 안 해주신다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놓고 저 문제는 다르게 풀어. 그래놓고 이해됐지? 라고 하신다고. 애들 모르지. 그 녀석을 나는 이제 정리를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간다. 첫 번째 방법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내가 그닥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원순열 공식을 이용하는 녀석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오펙. 알았지? 그걸 이용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 그 다음에 2번, 3번은 사실 둘 다 이름은 비슷해요. 둘 다 기준을 잡아주는 거야. 그때 두 가지 방식, 이것들을 특히나 선생님들이 구분을 안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구분을 해야 돼. 자, 기준을 뭐 한다? 하나의 자리를 기준으로 잡을 거냐, 또는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잡을 거냐에 따라 풀이가 달라져요. 아까 말했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풀이를 다 알아두면 좋기는 해요. 자, 원순열 공식을 이용한다는 건 일단 출발은 뭐겠어? 원순열이 6명 나열하는 원순열이니까 5팩에서부터 출발, 또는 6팩 나누기 6에서부터 출발한 건 똑같지? 됐지? 근데 다시 한번 그 5팩이 나오게 된, 파란 거 어디 갔냐? 여기 있어? 5팩이 나오게 된 이유부터 설명하자면 사실 이건 뭐야? 6팩 나누기 6이지. 자, 여기서 하나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 사실은 수학 학과기는 한데 왜 6을 나눠? 일치하는 방법의 수. 근데 그 6가지가 실제로 다 다르니? 다 똑같니? 아니잖아. 다른 게 몇 개 있잖아. 아까는 이렇게 6명을 앉히는 거였으니까 여기서부터 1, 2, 3, 4, 5, 6 앉았다 치고 회전시켰을 때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다 일치하니까 6으로 나눴잖아. 근데 다 나눈 게 맞아? 아니지. 실제로는 다른 게 몇 개 있지. 그 다른 거는 다시 곱해줍니다. 그 곱하는 게 뭐다? 기준 아무나 잡아봐. 하나, 둘, 3개. 실제로 3개는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1, 2, 3, 4, 5로 앉았다 쳤을 때 1이 여기 온 거, 여기 온 거, 여기 온 거 다르잖아. 왜? 1이 혼자 앉는 거, 1이 같이 앉는데 오른쪽에 앉은 거, 1이 누군가랑 같이 앉는데 왼쪽에 앉은 거.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다른 방법을 3을 곱해줘요. 이게 원순열 공식을 이용하는 거. 다시 한번. 자, 6을 나눈 이유는, 색깔 다르게 하자. 다시 한번. 6을 나눈 이유는 뭐였다?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방법. 물론 다각형이 아니라 진짜 원 모양일 때. 맞죠? 그 공식을 이용해버렸으니 다시 한번 곱하는 이유는 뭐다?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방법이라고 해야 돼. 방법의 수라고 하죠. 회전했을 때 달라지는 다른 방법의 수를 곱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음? 이것도 학교생들이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뭐 즐겨 쓰는 공식은 아니기는 해요. 나도 마찬가지고. 알았음? 일단 원순열 공식을 배웠으니 써보자. 이게 핵심인 거고. 두 번째를 풀어보자. 기준인 자리를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기준은 아무 때나 잡아도 돼요. 기준을 잡는 방법이 난 기준을 이걸로 잡을 거야, 이걸로 잡을 거야, 이걸로 잡을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준은 너희들이 아무나 하나 잡았다 치면 거기에 앉히는 방법의 수가 몇이야? 1번이 앉는 거, 2번이 앉는 거, 3번이 앉는 거부터 해서 6번이 앉는 것까지 다 다르지. 기준을 잡아주는 방법에서 몇? 6. 그러고 나면은 일단 남아있는 5명은 이제 한 명이 누군가 앉아있잖아. 그지? 누군가는 앉아있단 말이야. 맞죠? 이제는 저기에 1번이면 1번, 3번이면 3번이 앉아있으니까 3번의 맞은편, 3번의 왼쪽, 3번의 오른쪽, 3번의 맞은편의 오른쪽, 3번의 맞은편의 왼쪽 하면서 이름들이 다 붙어있다고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한다? 직순열, 그냥 일직선으로 늘어놓는 순열, 일반적인 순열로 팩토리얼 돌리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원순열, 즉 회전하면 일치하는 방법을 생각 안 했지.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개로 쪼개지죠. 쪼개지는 방법이 저쪽 하나, 이쪽 하나. 그래서 몇으로 나눠준다? 2로 나눠줍니다. 그게 두 번째 방식이고 학교생들이 이거 많이 써요. 자, 요 나누기 2 이거는 연습이 좀 더 필요할 거야. 좀 더 다른 예시를 가지고 올게. 알았죠?
자, 전체적으로 탁 쪼갰을 때 몇 부분으로 쪼개지냐. 똑같은 게. 몇 등분이 되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는 거야. 자,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준을 잡는 방법 자체를 뭐 1번을 기준으로 잡는 방법, 2번을 기준으로 잡는 방법 이걸 다 구분하면 안 돼요. 그거는 똑같아. 그냥 기준 아무나 잡아. 1번이라고 하겠지 보통. A면 A, 1이면 1. 맞죠? 1번을 기준으로 잡았다 치면 그 기준을 안 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야.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1번 혼자 안 칠 거야. 몇 가지 경우가 있어? 세 가지가 있지. 아까 얘기했지. 한 명만 안 친다 치면 예린이가 여기 앉은 거, 예린이가 여기 앉은 거 구분 못 해요.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거랑 구분 못 한다고. 그러면 다른 자리에 기준을 안 치는 방법이 몇 개? 세 개밖에 없지. 알았음? 거기에다가 아까 방금 위에 거랑 똑같은 이유로 이제는 한 명이 앉았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면 됩니다? 직순열 돌려버리시면 됩니다. 5팩. 결과는 세 개 다 똑같아요. 이게 세 번째 방식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세 번째기는 해. 이게 제일 쉽거든. 자, 아직까지 헷갈릴 거야.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더 내가 풀어줄 테니 다시 한번 잘 따라와봐요. 나보다 살짝 앞서가면 더 좋고. 자, 예시 문제 하나 더 갑니다. 너무 작나? 정삼각형 모양의 테이블이 있어요. 각 테이블의 변마다 의자가 두 개씩 놓여있어. 뭔가 삐딱한 기분인데? 여기에 몇 명? 6명을 앉혀줄 거예요. 를 세 가지 방식으로 한번 다 풀어보자. 오케이? 자, 첫 번째 공식은 뭐다? 첫 번째 방식은 뭐다? 원순열 공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6명을 앉히는 원순열 몇 팩? 5팩에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좋아요. 근데 이거는 6가지 회전시키다 보면 다 같아진다라고 가정한 건데 실제로는 하나, 두 개는 다르지. 오케이? 내가 손가락으로 나타낸 걸 1번이고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그냥 2, 3, 4, 5, 6 앉았다고 쳐봐. 이거 다 똑같다고 본 거잖아. 근데 사실은 이거랑 이건 다르지. 그래서 두 개는 다시 곱해줍니다. 실제로 다른 방법의 수. 됐죠? 두 번째는 뭘 먼저 잡아봐? 어느 하나의 자리 아무데나 좋으니까 자리를 하나를 기준을 잡아봐. 여기 잡았다 치자. 자, 기준을 잡았으니 거기다가 앉히는 방법의 수 1번부터 6번까지 아무나 앉히면 되죠. 6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몇 팩? 직순열 돌리니까 5팩. 근데 이번에는 몇 등분 돼 얘들아? 3등분 되죠. 어떻게? 이렇게 쪼개지잖아. 맞아요 그거. 오케이?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돼. 됐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다? 1, 2, 3, 4, 5, 6 번호로 치면은 그 6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기준을 잡는데 기준을 1번으로 하냐 2번으로 하냐 그건 똑같아. 그럼 기준을 그냥 1번으로 잡읍시다. A면 A로 잡읍시다. A를 안 치는 방법의 수는 2가지. 그리고 나머지 직순열. 이게 제일 단순하죠. 그래서 나는 이걸 좋아한다고. 자, 여기까지. 3가지 방법 질문. 네. 회전시켰을 때 싶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먼저 나눈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회전하면 일치한다라는 거를 여기서 썼지만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는 거라면 여기서는 회전하면 일치한다는 건 여기 마지막에 써주는 거고 여기서 회전하면 일치한다를 먼저 고민한 겁니다. 알았음? 뭐 너가 궁금한 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하나만 더 풀어봐. 이번엔 너희들이 풀어봐. 이거 지어도 되냐 근데? 예시 문제 여기로 갈까? 자, 사람을 좀 많이 줘볼게요. 10명입니다. 뭐 정수의 상태로 딱 답을 쓰라는 건 아니니까 뭐 몇 팩 곱하기 몇 나누기 몇 뭐 필요하다면 5C에 몇 이런 것들까지 써가지고 그 상태로 그냥 멈춰 놓으세요. 자, 저기에 10명을 앉히는 방법의 수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풀이 뭐야? 원순열 공식을 써보겠다. 일단 몇 팩에서부터 출발 형준아? 10명이니까 9이 아니라
9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그거는 10가지 회전시키는 방법들을 다 일치하는 걸로 본 건데 실제로는 몇 개가 달라. 5개 다르지. 그래서 다시 5를 곱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풀이 사용해볼까? 두 번째 풀이는 뭐다? 기준인 자리를 먼저 잡아줍니다. 맞죠? 그래서 자리를 5개 중 10개 중 아무거나 하나로 잡아요. 잡는 거 자체는 문제없고 잡았다 치면 거기 앉히는 방법에서는 몇? 10. 맞죠? 거기에 혼자 앉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준성이가 앉은 거, 형준이가 앉은 거, 내가 앉은 거, 얘네 앉은 거 하면 다 다르니까 10개로 가는데 나머지는 일단 몇 팩? 9팩 직순율로 돌립니다. 근데 이거는 회전하면 일치한다는 거 한 번도 생각 안 했지. 그래서 회전했을 때 일치한 거는 전체적으로 몇 개로 딱 등분됩니까? 2개, 2등분되죠. 딱. 됐죠? 그래서 2로 나눠주면 됨.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뭐다? 사람을 아무나 잡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준성이가 있다. 그래서 준성이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자, 준성이 너 앉아봐. 너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5가지가 있겠지. 됐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셈? 직순열 돌리면 끝! 답은 다 똑같이 나오죠. 오케이? 이게 원순열입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끝났어요. 이제 중복순열 갈 겁니다. 할만하니? 자, 간다. 지울게요. 중복순열보다는 사실 중복조합이 나는 더 쉬운데 아마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중복순열이 진짜 쉬울 거야. 사실 중복순열은요 이미 너네가 쓰고 있는 거거든. 몰랐던 것뿐이야. 그게 중복순열인지 아닌지. 자, 갑니다. 그 중복순열은 딱 한 줄이면 끝나요. 설명. 갑니다. 일단 정의부터 설명을 하자면 중복순열. 자, 일단 순열은 순열이니까 뭐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이거는 몇 개를 당연히 알기를 뽑겠죠. 그런 경우의 수입니다. 뭐에서부터 출발이야? 순열과 조합에서 동시에 다 필요했던 그 방법. 근데 일단 뭐는 뭐잖아. 순열은 순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는 고민하자? 순서는 고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복이니까 뭐는 가능하다? 중복을 보통 나는 동그라미라고 치는데 지금 첫날이니까 그냥 허용한다라고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이런 걸 많이 볼 거야. 막 바구니가 뭐 5개 있고 과일이 8개 있고 합니다. 그 녀석 풀 때 내가 항상 써주는 게 자, 몇 개 중에 몇 개 뽑기야. 5개 중 3개 뽑기다. 그치? 3개 중 2개 뽑기다. 그치? 뭐 7개 중 10개 뽑기다. 그치? 해놓고 거기다가 옆에 내가 계속 써줄 거야. 자, 순서 생각하는 거니 안 하는 거니? 합니다. 안 합니다. 뭐 얘기를 할 거고. 중복 허용하니 안 하니? 중복 허용합니다. 안 합니다. 할 거고. 그리고 중복 허용하고 순서 없으면 중복 조합이 되는 거고. 순서는 있는데 중복 허용 안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순열이 되는 거고. 순서 있고 중복도 허용하면 중복 순열이 되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P를 쓸지 C를 쓸지 파이를 쓸지 H를 쓸지가 달라져요.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중복 순열은 n개 중에 똑같이 r개를 순서 생각해서 뽑는 건데 중복을 허용합니다. 중복은 허용됩니다라는 거는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바뀌는데 자, 일단 n개 중 r개 뽑기라서 똑같이 쓰는데 중복 순열은 어떻게 쓴다? 파이라고 씁니다. 약간 크게 쓰겠죠? 오케이? 근데 계산하는 방법 진짜 쉬워요. 이미 너네 알고 있다 그랬지. 자, 한번 생각해봐. 숫자 카드가 있어. 하나의 카드를 여러 번 사용해도 좋다.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들어 보시오. 중학교 때 이 문제 만나봤을걸? 100의 자리 들어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5. 10의 자리는? 1의 자리는? 그게 중복순열이에요. 알았죠? 이미 너희들 계산할 줄 안다고. 근데 이거를 그냥 100의 자리 뭐야? 10의 자리 뭐야? 1의 자리 뭐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몇 개 중 몇 개 뽑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몇 개가 있고 몇 개를 뽑는 거야. 숫자는 딱 2개 등장했지, 수는. 하나는 숫자 카드 종류 몇 개? 5개. 내가 근데 왜 3이라고 하고 있었지?
숫자는 딱 두 개 등장했지. 하나는 숫자 카드 5개, 하나는 세 자리 정수. 5와 3이잖아. 3개 중 5개 뽑는 거야? 5개 중 3개 뽑는 거야? 5개 중 3개 뽑는 거죠. 맞죠? 자리 3개를 5번 뽑는 게 아니잖아. 1의 자리를 5번 고릅니다가 아니거든. 맞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 반대는 너희들이 이게 맞나 헷갈리면 거꾸로 생각해봐. 5개 중 3개 뽑는지를 모르겠다면 3개 중 5개 뽑는지를 생각해봐. 말이 안 되거든. 100의 자리 5번 뽑으면 뭐 할 건데 그걸로?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섞어서 3번, 2번 뽑으면 그걸로 뭐 할 거야? 맞지? 근데 숫자 카드가 5개 있고 3번을 뽑으면 돼. 처음 뽑힌 거는 100의 자리, 두 번째 뽑힌 거는 10의 자리, 세 번째 뽑힌 거는 1의 자리. 순서 있다 없다? 있죠. 뽑힌 순서에 따라 111의 자리가 다 달라지잖아. 그리고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허용이 아니라 중복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중복 허용하죠. 왜? 아까 뭐라 그랬어? 같은 카드, 하나의 카드를 여러 번 사용해도 좋습니다. 1 뽑았다고 해서 10의 자리에 1을 못 뽑는 게 아니거든. 그럼 뭐야? 5개 중 3개 뽑는 중복 순열이니까 5 파이에 3인데 그거 계산하는 방법이 아까 너네가 했던 5야. 그러면 m 파이 r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냐? 5의 3승, n의 r승.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너네 방금 이거 바로 555 해서 5의 3승으로 계산하는 게 생각을 해오는 게 빠르겠니? 답을 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555를 생각하는 게 빠르겠니? 여기서 583을 생각하는 게 빠르겠니? 당연히 5의 3승이 빠르죠. 왜? 중학교 때부터 이미 했던 거니까. 그래서 중복 순열은 왜 한 줄이면 끝나냐면 문제 자체도 너무 쉬울 뿐더러 이미 중딩 때부터 해왔던 거일 뿐더러 너네가 직접 m파이 r을 손으로 쓸 일은 없을 거예요. 답지에서 고르기는 할지는 몰라도 너네가 일부러 m파이 r, 5파이에 3 이걸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알았죠? 대신 구분만 하고 있으면 되고 혹시나 문제에 5파이 r 이런 게 나왔으면 계산만 할 줄 알면 돼요. 5파이 3 이런 거 나왔으면.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면 뭐다? 4파이에 3이 뭐다? 4의 3승 답은 64. 끝. 쉽지?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독특한 게 있습니다. 자, 원래는 그냥 우리가 원래 하고 있던 조합 생각해봐. 여기에 분필이 6개가 있어. 조합이야. 중복 허용 안 한다. 그냥 조합이야. 뽑기만 해봐. 자, 내 손에 지금 분필이 6개가 있어요. 8개 골라봐.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에 4개밖에 없는데 야, 6개 골라봐. 말이 돼, 안 돼? 중복 허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는 뭐 해? 중복 허용하죠. 맞죠? 그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젠 중복 순열이니까 3개가 있어. 자, 중복 허용해도 좋으니까 6개 골라서 일렬로 나열해봐 라고 하면은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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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고를 수 있지.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순열과 조합에서는 n이 반드시 큽니다. 하지만 중복을 허용하면서부터는 r이 더 커도 답이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아까 말했듯이 아까 숫자 카드 5개, 세 자리 정수. 숫자가 딱 5에서 5랑 3 2개밖에 없지. 그럼 당연히 너희들은 뭐야? 당연히 많은 거에서 적게 뽑아야겠네. 5에서 3 뽑자. 근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꼭 5개 중 3개가 뽑기가 맞는지 3개 중 5개를 뽑기가 맞는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3개 중 5개 뽑기도 이제 나오거든. 알았지? 오케이? 그걸로 따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중복 순열은 끝. 이게 다예요. 왜? 너희들이 당연히 n의 r승으로 쓸 거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라고 했지. 너네가 이미 풀었던 거 한번 예시 가지고 와볼까? 이거는 안 써도 됩니다. 어느 유형이었냐면 수하에서 나오던 유형이에요. 함수의 개수 유형인데 이 함수의 개수 참고로 조합을 하고 나면은 내가 한 방에 싹 정리해서 수학 때 나왔던 것부터 지금까지 나온 거 싹 다 종류 정리해가지고 4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다 설명해 줄 거야. 중복 조합 때. 지금은 그 중에서 중복 순열과 관련된 거 하나만 설명할 거고 그냥 함수의 개수입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를 골라주세요. 그 f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정의역에 1, 2, 3이 있어. 여기에 1, 2, 3, 4가 있어요. 자, 원래는 1, 2, 3, 4에서 4개 나온다. 그중에 오늘은 1번 할 겁니다. 1번. 그냥 함수의 개수를 찾아봐. 자, 지금 너희들이 답을 해봐. 몇 개야?
64. 왜? 1이 갈 수 있는 방법의 수,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3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래서 4의 3승을 쓴단 말이야. 근데 뭐 오늘 설명할 건 아니긴 한데 여기서 1대1 함수 하나만 잠깐 같이 설명을 하자. 자, 1대1 함수의 개수를 고르세요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2번 만났어요. 한 번은 언제 만났냐면 함수 단원에서 배웠어. 수학하죠. 경우의 수 배우기 전의 함수 단원이죠. 그때 배웠어.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11래.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이제는 1대1이니까. 맞죠? 3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렇게 계산을 해온 게 수학하 함수 단원에서.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풀지 말고 다르게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디서 나오냐면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 단원에서 한 번 더 나왔어. 똑같은 문제가. 그러면서 내가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 2, 3번 얘기를 할 때 1번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2번, 3번 특히 확률과 통계를 배울 사람들은 1, 2, 3, 4번 총 4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라고 얘기를 계속 하면서 원래 너네가 함수 단원에서 또는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으로 풀기 위해서는 오로지 정의역의 방식이래. 정의역의 입장에서 내가 각각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여태까지 풀어오던 방식이었다면 확통을 위해서 혹은 수학학 경우의 수를 배우고 나면 2번, 3번만은 입장을 바꾸세요. 누구의 입장에서? 공역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공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나는 4개가 있어. 근데 정의역 몇 개 있어 지금? 3개가 있고 3놈이 각각 화살표를 보낼 거 아니야. 그럼 화살표 몇 개 날라와? 나는 4개가 있고 3개가 날라오지. 그 3개의 화살표를 맞을 녀석들을 골라주자. 즉 공역들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될 3녀석을 골라주세요 라고 입장을 바꾼다고. 다시 한번 노란색 풀이는 중딩도 풀고 함수 단원에서 풀었던 예전에 풀었던 방식이야. 병역의 입장에서 각각 할 수 있는 방법을 골라주세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 한다? 공역의 입장에서. 다음 시간에 해보면 알 거야. 1, 2, 3, 4번 4개 다 나오면 알 거야. 자, 몇 개 중에 몇 개 고른다? 공역의 원소 4개 중에서 정의역한테 화살표가 날라오는 개수만큼 선택. 3개만큼 선택. 맞죠? 근데 여기서 4개 중 3개 선택까지는 좋은데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싹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은 요거 하나만 할 거야.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왔었냐면 순서를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1, 2, 3, 4에서 만약에 1, 2, 3을 고른다 쳤을 때 1, 2, 3 고른 거랑 3, 2, 1 고른 게 같아 달라. 다르죠? 왜? 처음 고른 거는 1 거, 두 번째 고른 거는 2 거, 세 번째 고른 거는 3이 보낸 화살표를. 오케이? 대응하는 게 이거냐, 뭐 이거냐에 따라 함수가 다르잖아. 즉 순서를 다르게. 즉 나는 순서를 생각해서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복은 허용해야 안 해요. 1대1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을 못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순열이었던 거야 그때는. 이해됐냐? 생각보다 어렵지. 여기가 어렵다. 너희들이 나중에 언제 어렵다고? 과일 바구니에서 과일 담을 때. 오케이? 여러 개의 과자들을 가지고 과자 선물 세트 만들 때. 순서 생각할까 안 할까?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너희들이 이번 단원과 다음 단원, 순열부터 조합까지 계속 고민할 건 이거야 결국. 이거 2개. 계산이 문제가 아니고 C가 문제가 아니고 H를 계산한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일 겁니다. 자, 여기 가볼까? 결국 얘도 함수의 개수죠. 어느 입장에서? 나는 공역의 입장에서 정의역한테 화살표 날라온 거는 얘나 다 똑같거든. 세 녀석을 골라줄 거야.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순서 있어요 없어요? 순서 나는 고민해야 됩니다. 왜? 당연히 그래야 함수지. 1한테서 맞을래 2한테서 맞을래에 따라 다르거든. 내가 1을 고르긴 고르는데 처음에 고를래 세 번째 고를래에 따라 다르다고. 순서 고민해야 되죠. 근데 중복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허용해요. 왜? 그냥 함수잖아. 이것도 함수잖아. 나는 1을 중복해서 4번 골라도 된다고. 3번. 알았죠? 중복 허용합니다. 그래서 파이가 되는데 얘가 쉬워 얘가 쉬워. 당연히 왼쪽 게 쉬워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도 희한하게도 얘 잘 안 씁니다. 나도 안 써요 사실. 알았죠? 근데 보고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게 다음 단원 중복조합에서 배우는 3번, 4번이에요. 알았죠? 뭐 이미 배운 것도 있지만 이 중에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정리하면서 4개 함수의 개수란 유형 자체를 한번 싹 정리를 해줄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수야. 얘의 응용이 어려워서 그렇지 공식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요, 공식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살짝 복잡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가본다. 근데 너희들이 뭐 수학화를 지금 나랑 한지 오래됐지만 수학화를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그것도 썼어. 응용 문제에서 이미 나왔었어, 예전에. 가볼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n개 중에 r개 고른다고 할 때 그 n개가 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게 몇 개 섞여 있는 거지. 그지? 자, 뽑는 거는 자꾸 안 할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원래는 이건 쓰지 마. A, B, C, D 이 5개가 있다고.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봐. 뭐야? O, P, 3 하면 되지. 근데 이제는 뭐라고? 이제부터 쓰면 돼요. A가 2개가 있어. 그 중에서 3개 골라봐. 라고 하던가. 선택도 잘 안 합니다. 를 일렬로 나열하세요. 그런 방법의 수를 골라주세요.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오케이? 근데 너희가 지금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어. 다 다를 때 몇 팩? 5팩이라고 답을 하는 거 밖에 모르잖아, 현재는. 그냥 다 달라야 됩니다. 그게 순열의 기본 약속이거든. 그래서 임의로 번호를 붙여요. 그럼 몇 팩 나와? 5팩 나오죠. 근데 그 5팩까지 방법 중에는 이 5팩까지 방법 중에는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A1, B, A2, CD도 있지. A2, B, A1, CD도 있지. 또 뭐 있어? 뭐 예를 들어서 A 먼저 하지 말까? C, A1, A2, DB도 있지. C, A2, A1, DB도 있지. 하나만 더 쓸게. B, D, A1, C, A2도 있을 거고 B, D, A2, C, A1도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총 몇 개? 120개, 500개라고 하죠. 500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다 다른 걸로 지금 생각했지만 실제 답에는 A1, A2가 없지. 그럼 사실 이거랑 이거 구분해 못해. 아유, 이거 왜 찔렀었냐? 위에 거랑 이거랑 사실은 구분해 못해. 못하지. 하나는 지워야 돼. 얘네들도 사실은 내가 A1, A2 내가 이름 붙인 거지 사실은 구분 못하지. 둘 중 하나는 지워야 되지. 모든 그 120개, 5팩까지들 중에서 2개씩 묶어주면은 둘 중 하나는 날려야 되지. 둘 중 하나씩은 다 날려야 돼. 뭐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겠죠. 절반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럼 왜 절반인지만 생각을 하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 여기까지 1절이에요. 됐음? 그러면은 왜 2개야? 결국 A1, A2 자리 바꾸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는 2가 아니라 그래서 2팩인 거예요. 알았음? 같은 것들을 나열해서 일치하는 방법의 수. 이해됐음? 그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제일 기초 문제 푼 거예요. 됐냐? 쉽죠? 별거 아니죠. 진짜 별거 아니죠. 얘도 응용 버전이 어려운 거지 이걸 자체를 뭐 아주 어려워한 거는 아니야. 대신에 예시를 하나 바꿔볼게. 이거 지워도 되니 이거 파란 건 좀 지워도 되니? 자, 예시 하나를 더 가볼까? 이제는 뭐 한글로 된 건 다 빼고 자, 이번에는 AA, A, B, C가 있어. 자, 일렬로 나열해보세요. 그럼 일단 전체 몇 개야? 5개. 그럼 몇 팩? 5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 그렇지, 3팩으로 나누면 끝납니다. 쉽죠? 하나만 더 가볼까? 자, 이번에는 좀 더 섞어볼게요. A가 3개, B가 2개가 있다. C 하나 섞을까?
일렬로 나열해보자. 자, 일단 전체 몇 개? 그러면 몇 팩? 근데 똑같은 게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고 2개가 있죠. 그럼 나눠야 되겠지. 뭐로 나눠야 되겠어? 3팩과 2팩을 둘 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푸는 방식이야. 별거 아니죠? 여기까지는 됐어? 진짜 별거 없지? 오늘 배운 게 이게 다예요. 근데 이미 너네가 지금 수학 하 얘기를 자꾸 해서 좀 그런데 수학 하 때 뭐 나랑 했던 사람들 또는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확통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 이미 이거 너네들 만나봤었어. 그거 풀 때 나는 이미 설명했었어요. 우리는 수학 하 때 한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겠지만. 예린이 나랑 했나? 수학 하? 아무튼 이해됐죠? 자, 간다. 뭐 예전에 이렇게 했었잖아. 그거는 뺄게요. 어차피 나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왜 어렵냐면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기출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이거 지워도 됨? 예시도 지워도 됨? 형이 됐어? 자, 왜 어렵냐면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그 활용되는 방식이 아무리 쳐다봐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오케이? 자, 간다. 하나는 내가 이제 쓰는 용어기는 해. 두 번째 거. 뭐냐면 배열 혹은 나열. 배열해야 되는 순서가 이미 정해진 녀석이 있을 거야. 그런 녀석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최단 경로의 수. 들어봤나? 수학할 때 아마 이렇게 다 배웠던 거 있잖아. 또는 초딩 때, 중딩 때인가? A에서 B를 향해 가는 방법에서 1, 1, 1, 1, 1, 2, 3, 3, 6, 4, 10. 답은 10. 이거 기억나지? 근데 그때 막 여기 물웅덩이가 있어가지고 피해 가야 되고 할 때 이거 되게 귀찮았었던 것도 기억나죠? 근데 그거를 이 녀석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걸 설명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순서가 고정된 거는 뭔지 역시 한번 보여줄 건데 이걸 수학할 때 사실은 만났었어. 예시가 활용이 훨씬 더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그렇지 기초적인 건 이미 당신들이 했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설명해보자. 일단 최단 경로의 수 아까 그 그림 10이었지 다. 이 녀석을 다시 고민을 해보면 있잖아. 어떤 경로로 가든지 간에 최단 경로로 갈 때는 옆으로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 3번. 위로는 몇 번 가야 돼? 여보세요들? 최단 경로로 가기 위해서는 옆으로 몇 번, 위로 몇 번? 옆으로 3번, 위로 2번. 를 우리가 순서 고민하면 돼. 를 나열. 예를 들어서 옆으로, 위로, 위로, 옆으로, 옆으로. 이건 뭐야? 옆으로, 위로, 위로, 옆으로, 옆으로. 이 경로를 말하는 거고. 만약에 옆으로, 위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면 옆으로, 위로, 옆으로, 위로, 이걸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답은 뭐야? 전체 몇 개 나열? 5팩. 근데 똑같은 거 옆으로 가는 게 몇 개 있어? 위로 가는 게 몇 개 있어? 그래서 계산해서 샥샥샥 약분해보면 10 나와요. 또는 여기서 더 좋은 답은 팩토리얼분의 팩토리얼인데 둘이 더한 게 위에 있네. 5C에 2. 그래서 10 하면 더 베스트긴 한데 지금 이것까지는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얘를 계산했을 때 10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너네가 더 이상 이제 1111 이었던 거 안 해도 돼요. 물론 1111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야. 나도 그걸 많이 써요. 너희들한테 설명할 때 잘 안 써서 그렇지. 이것도 보면 결국 뭐예요? 옆으로 몇 번? 세로로 위로 몇 번? 그럼 답은 뭐겠어? 몇 팩 나누기? 7팩 나누기. 몇 팩 몇 팩?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 볼까? A에서 B를 갈 거야. 근데 반드시 여기에 P를 지나주세요 라고 해봐. 오케이? P를 지나주세요 라고 해봐. 그러면 일단 우리는 A에서 P를 갖다가
P에서 B를 가면 되지. 그때 A에서 P를 가는 게 이제 보여? 보자마자 다 보여? 몇 팩분의 몇 팩 몇 팩? 4팩 나누기 2팩 2팩 그렇지. P에서 B를 가는 방법 보여 이제? 전체 몇 개? 근데 똑같은 게 몇 개? 끝. 그럼 답 나오는 거예요. 뭐야? 6, 3, 18이겠네. 되었니? 쉽지? 현재 할만하니? 결국 여기에서 왜 4팩 나누기 2팩 2팩이다? 전체 경로는 하나, 둘, 셋, 네 개거든. 근데 왜 2팩 2팩을 나눈다? 옆으로 똑같은 게 옆으로 2개, 위로도 2개. 그래서 2팩 2팩 나누는 거라고. 현재 이해됐어?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또 한 번 더 바꿔볼까? 수학할 때 다 만났던 거죠. 자, 갑니다. 경로가 요렇게 있어요. 방금 저 그림이랑 똑같이 가봅시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불이 났어. 불이 나가지고 요만큼은 지나가지를 못해. 화재. 자, 그때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 내가 수학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쓰지 말고 헷갈리니까 옆에다 그림 한 번 더 그리라고 해. 그래서 지날 수 없는 경로는 아예 안 그리시면 됩니다. 너희들의 책에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야. 그때 너희들이 A에서 B를 향해 가세요 라는 문제를 자 111, 111 써도 됩니다. 그거 자꾸 버리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이거는 나한테 설명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라서 나는 그냥 안 할 뿐이지 나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들 질문하세요. 111 쓰는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라는 식으로 숙제 풀고 나서. 알았죠? 알았죠? 근데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배우는 확통에서는 어느 풀이를 모범 답안으로 가냐면 여기 분명히 장애물이 있었지. 맞죠? 장애물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경로 방향의 수직 방향, 반대 대각선 방향으로 중간 지점을 잡는 거를 모범 답안으로 쳐요. 됐냐? 즉 장애물을 피해가는 방법은 A에서 어디를 갔다가 A를 갔다가 B를 가는 거. A에서 어디를 갔다가 이 B다 B. B를 갔다가 B를 가는 거. A에서 어디를 갔다가 C 갔다가 B 가는 거. 자, 그럼 A에서 A로 가는 게 몇 개예요? 짜자잔. 몇 팩, 몇 팩, 몇 팩? 4팩 나누기 3팩. A에서 B를 가는 거는요? 1, 물 3이야. 옆으로 그냥 찍. 됐죠? 두 번째. A에서 B를 가는 거는 밭전자 모양이네. 전체 경로 몇 개? 4개. 근데 옆으로 몇 개? 세로 방향으로 몇 개? 정신 안 차려! 그 다음에 B에서 B로 가는 방법은요. 요거죠. 몇 팩 몇 팩? 3팩 나누기 2팩이 되는 거야. 어때? 할만하니? 그 다음에 마지막은 쉽죠? C 거쳤다 가는 거는 C 가는 거 자체도 C에서 B 가는 것도 끝.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최단 경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수학하 아니고 확통이잖아. 확통에서 이 유형이 나왔다 치자. 너네 학교 시험에 나왔다 치자. 객관식이면 상관이 없기는 한데 서술로 나왔다 치자. 지금 풀이를 다 지워봤는데 11111 쓰는 그 풀이를 원하는 거겠어? 당연히 아니지. 왜? 그건 이미 수학할 때 했는데 또 물어보겠어? 아니거든. 그때는 이 풀이를 써주세요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안 쓰면 감점될 수 있어요. 확통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 풀이를 꼭 기억해놔. 물론 111 그걸 버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걸로 검산하면 되니까. 알았죠? 할 수 있겠어?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입체 도형으로 가기 시작하면 빡치긴 합니다. 근데 다행이라 해야 되나? 다른 걸 얘기해 줄까? 입체 도형은 111 가지고 못 풀어. 오직 같은 것이 있는 순위 확통 배운 사람만 풀 수 있어요. 전체 경로 몇 개야? 근데 가로 방향 몇 개? 세로 방향은 몇 개? 하나밖에 없으니까 빼. 높이 방향 몇 개? 이게 답인 거예요. 답 30. 쉽지? 이거야. 됐냐? 다시 한번 왜 5패? 전체 경로가 A에서 B로 간다 치면 옆으로 2번, 세로로 1번, 위로 2번, 총 5개니까 5패.
근데 옆으로가 두 개니까 2팩으로 나누고 이 뭐라 해야 돼? 높이 방향으로 두 개니까 2팩으로 나누는 거고. 세로 방향은 하나뿐이라서 생략. 이것도 막 두 개 되면 또 2팩 나눠야겠지. 알았지? 쉽죠? 맨날 쉽대. 도대체 어려운 건 뭐야? 오늘 배운 거 없다, 그죠? 어려운 거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시간 되나? 자, 마지막 순서 고정. 이미 배운 거. 자, 음, 남자들이 있고요. 여자들이 있어요. 일렬로는 안 하고 싶어. 이건 쓰지 말아봐. 근데 여자들은 키 순서대로. 자, 이웃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웃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일렬로 선다면은 저기 첫 번째 있는 여자는 그 뒤에 여자가 있든 없든 제일 작은 여자여야 돼. 그리고 뭐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이어서 여자가 나올 수도 있지. 두 번째 여자는 키가 중간인 사람. 그 다음 저 뒤에 있는 마지막 바로 뒤에 세 명 따닥따닥 붙어있어도 상관없고 어쨌든 여자들만 봤을 때 세 번째에는 작은 사람. 그러면 원래 이 문제의 원래 답은 뭐야? 이게 없으면 그냥 8팩이지. 그 8팩 중에는 여자들이 순서가 지들끼리 섞여 있는 게 있겠지. 맞죠?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 여자들이 순서를 없애줘야 되죠. 순서를 없애는 방법은 뭐다? 걔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끝. 즉 여자들은 그냥 똑같은 여자 취급하면 되지. 대신에 나열할 때는 순서가 이미 정해졌으니 나는 고민할 필요 없게 푸는 거고. 이해됐나요? 끝. 여기까지입니다. 어때? 할만한가? 여태까지 해오던 수학들이랑 느낌은 많이 달라도 할만할 것 같나? 최대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오늘 첫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원래 애초에 내 약속이었기도 하고 형준이랑 한 약속. 오케이? 자, 어쨌든 확률과 통계 아까 처음 말했듯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가장 역전하기 쉬워. 물론 역전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너네 앞에 있던 수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미적분을 정말 많이 빠졌거든. 뭐 학교의 특성 빼고 너는 그대로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미적분 잘하는 애들은 미적분을 빠졌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아있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남아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당연히 등급이 오르는 것 자체는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꽤 많이 올라야 너희들의 실력이 오른 거야. 그래서 누구나 다 4등급이었도 5등급이었어도 누구나 다 1등급 충분히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그거야. 일단 5등급이었다 치자. 미적분 빠진 애들 다 빠지고 그 점수 그대로 받아도 3등급은 찍힐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4는 지켜. 등급 유지 자체가 힘들어요. 오케이? 무조건 오릅니다. 거기에서 이제 1, 2등급 가는 게 우리 반의 목표라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아까도 내가 예시를 여러 명 얘기했지. 오케이? 형준은 늦어서 못 들었겠지만. 정말 많은 친구들이 확통이라는 과목으로 넘어가면서 뭐 잘하는 애들이 빠지는 거에 대한 반사, 잠깐만 있다가 반사이기든 뭐든 어쨌든 등급은 오르게 되는데 거기서 탄력 조금만 더 줘가지고 1, 2등급 찍어 가보자. 알았죠? 오케이?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했고요. 잘 가요.